한국 K-3 전사와 레일건 정격 분석. 세계 1위 파괴력 미친 무기 개발 완료. 미국과 한국 레일건 성능 비교하니 충격. 지상전의 왕자로 불리는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전차 선진국들이 미래형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첨단 무기에 밀려 무용론까지 제기되어온 전차가 다시 부각되면서 미래 전쟁에 적합한 최첨단 기술이 장착된 신형 전차를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차 선진국들은 최우선적으로 주포인 활강포 펀치력을 키우고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스텔스 성능까지 두루 갖춘 최첨단 전차 개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세계 최대 군사 강국, 미국과 전통의 전차군단 독일. 떠오르는 K방산 한국의 삼각각축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미국 지레스사의 차기 주력전차 에이브럼스 X는 전투 중량 축소와 운용 인원 감소는 물론 무인 포탑, 자동장전, 하이브리드 파워팩, 유무인 팀 구성, 자율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사 KF-50 판터는 네퍼드 EA4를 기반으로 무인 포압 등 모든 것이 새로운 기술로 적공격 치명성 증대와 생존성 향상과 함께 디지털 백본 추가를 통해 차기 주력 전차 밀어붙이고 있다. K방산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이을 차세대 모델로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한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 적용, 기동력 및 활력, 방어력 등의 미래 기술을 적용한 K3 스텔스 전차를 표방하고 있다. 미래형 전차는 크게 6가지로 나눠 각 전차별 특징을 살펴봤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투 중량이다. 이는 전투 플랫폼만의 무게를 단순히 말아지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필요한 전투원, 전투 장비, 물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무게다. 전차의 경우 주포의 구경과 차체 크기, 파워팩, 연료 적재량, 장갑 방어력 등이 전투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최강의 전차로 꼽히는 미국의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과 같이 일부 전차는 활력 증대와 방어력 증강을 동시에 높이고자 전투 중량을 60톤을 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전투 중량이 60톤을 상회하면 야지 기동력 측면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런 요인 탓에 KF-51은 59톤을 제시했다. 에이브럼스 X도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게를 줄였다고만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 K3는 K1A1, K2와 같이 55톤 이하의 전투 중량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작전 환경 특성에 부합한 전술적 수송 능력 등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전차의 주포는 전장에서 적 전차나 장갑차 등을 격파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는다. 통상포신의 구경이나 길이, 그리고 포구 에너지를 늘려 화력을 증대시킨다. 당초 미래의 전차포로 전열화 학포나 레일건 등이 예상됐지만 가까운 장래의 무기체계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에이브럼스 X는 44구 경장의 120mm 활강포를, KF-51과 K3가 130mm 활강포를 제시했다. 선해식 포탑에 장착되는 주포의 구경은 155mm가 현재는 한계치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140mm 주포를 검토했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F-51의 130mm 활강포는 현재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의 뒤를 이을 전차로서 2020년대 중반 이후 완성을 목표로 독일 프랑스 공동 연구 개발하는 MGX에 장착해 설계됐다.
-9도 20도의 고저각을 보이며 신형 날개 안정분 이철갑탄 등 이 주포에 맞는 새로운 탄약도 소개됐다. 탄 위력을 위한 운동 에너지를 120mm보다 50% 더 향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브럼스 X는 120mm 활강포 XM-360을 장착했다. XM-360은 M1A2의 44구 경장 120mm 포인 M256보다 952kg 더 가벼우면서도 위력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 포탑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에이브럼스 X, KF-51, K3 세 전차에서 공통적으로 무인 포탑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했다. 무인 포탑은 승무원 배치 없이 포탄과 자동장전 장치, 발사 장치를 설치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에서 이미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 전차 주포의 구경이 120mm 이상이 되면 탄의 길이와 무게로 사람이 연속 장전하기가 어려워 자동장전 장치가 불가피하다. 자동장전 장치는 탄약수가 불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동 간 장전 속도와 안전성에도 기여한다. 차체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등 크기와 중량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에이브럼스 X는 RS-6 프로텍터 원격 통제 체계를 무인 포탑에 장착하고 있다. RS-6는 무장 헬기 기관 포급인 30mm 체인건과 7.62mm 공축기관총, 대전 차유도무기 등을 통합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KF-51은 7.62mm 램지를 완전 자동으로 운용하는 RCW-를 적용했다. 무인 체계는 자폭형 무인기로 비가시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수로 120을 선택형으로 탑재한다. K3는 부무장으로 레이저건, 원격 무장장치, 과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동력장치, 파워팩, 는 전차와 장갑차 경우 그동안 하이브리드 전기식 엔진, 수소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이 같은 신형 엔진 장착으로 연료 소모 감소와 항속거리 증대를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에이브럼스 X와 K3는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동력 장치를 제시했다. 반면 KF-51은 현재 레오파르트 2 계열에 탑재된 파워팩인 순행식 MTU 메가바이트 873K-501 엔진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동력 장치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얻은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복합기관 방식이다. 모터가 직접 무한 궤도를 구동하게 만든 덕분에 변속기 없이 무단계의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에이브럼스 X의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는 M1A2의 가스터빈 파워팩과 비교할 때 경량일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에서 우월하다. 동일한 전술 항속거리를 50%의 연료 소비로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 무음 또는 저소음으로 스텔스형 기동을 할 수 있다. 현대로템의 K3 역시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를 통한 항속거리를 500km로 늘렸다. 시의 스텔스 모드로 4km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전차는 운용 인원, 즉 승무원을 줄이는 추세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KF-51과 에이브럼스 X가 3명의 승무원이 운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차 탑재 드론 운용병 등 선택적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K3 전차 내부는 2명에서 3명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또 K2 흑표 전차의 뒤를 이을 한국형 미래형 전차 K3 스텔스 전차는 우선 스텔스 형상으로 회색 도료를 칠한 점이 눈에 띈다. 삼국의 차세대 전차는 미래 전쟁을 대비한 차별화된 강점을 적용했지만 공통되게 모두 장착하게 됐다.
바로 전차용 드론이다. 에이브럼스 X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로 소음도 크게 줄어들어 적군의 정찰에도 전차를 오랫동안 숨길 수 있다. 무엇보다 드론으로 적 전차 상부를 공격하는 동시에 일반 승용차처럼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탑재해 멀리 떨어진 적군을 공격할 수 있다. 드론 제어와 조종은 승무원들이 전차 내에서 별도 인력이 실시한다. 레이더와 능동 방호 체계를 장착해 적 전차의 공격을 저지하는 다층 방어막도 향상했다. 독일 KF-51은 사거리 밖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히어로 120 자폭 드론을 운용한다. 이 드론은 대전차 공격과 더불어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근거리 정찰용 드론도 운용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K3도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 여기에 원격 통제가 가능한 레이저건, 소형 드론, 능동 방호 장치 등도 탑재했다. 또 360도 상황 인식 장치도 적용했다. 승무원이 적군의 총탄 위협을 무릅쓰고 포탑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도 안전한 전차 안에서 외부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대표는 K3는 인공지능 기반의 운용체계와 유무인 복합 개념을 포함해 기동력, 활력,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됐다고 분석했다.